자, 우리 이제 교재 2회차. 자, 우리 첫 번째 지문. 자, 예술 정의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이제 정답률이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오답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자, 역시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20년 요 9월 모평 기출 문제입니다. 딴 데도 아니고 이제 9월 모평 기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우리 교재 기준 3번이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지금 56%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특히 이제 사실 은근히 5번도 이제 5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게르니카 요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요거는 그 외에도 70%가 넘어요. 자, 정답률이.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시문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복합 지문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개정수능 이제 2022학년도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이제 복합 지문 여기에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학 지문과 그다음에 비문학 지문 혹은 다른 지문 두 개 혹은 세 개가 이제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문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전체 하나의 주제에 논제를 던져주고 각기 서로 다른 지문들을 엮어서, 자, 그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비교, 대조, 응용하는 능력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약간 그 문제를 좀 시험해 보지 않았나. 왜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비문학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 대조 해보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 지금 뭐부터 하셔야 된다 그랬냐면, 문제를 먼저 무조건 읽어봐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특히 1번, 자, 1번 은근히 중요합니다. 1번이 보면은, 자, 지금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 60%. 근데 잘 봐 얘들아. 자, 일단 각 문단에는 자, 던져지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문단에는 한 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술 방식,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지엽적으로 이 내용 보는 게 아니에요.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잘 봐. 자, 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방론, 낭만주의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가보면, 자, 여기서 자, 볼게요. 자,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콜링우드가 나왔고,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냐면 벨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표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형식론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어쩌고 이렇게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관계이냐면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자,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왔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시문,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단과 밑에 있는 문단의 관계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배경이 설명이 돼 있고, 혹은 이유가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한 개념이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어떤 전개 구조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나 한번 가볼까요? 자, 나 한번 가볼까? 여기도 한번 더 봅시다. 여기 이제 변기 나오죠, 변기. 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뒷샹의 샘이라는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뒷샹이 출품한 변기는 샘이라는 이름으로 예술품 취급을 받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변기는 예술품이 아닌가에 대한, 그쵸, 논란을 던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야. 자, 제시문 나를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술작품 어떻게 비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으로서 맥락주의 비평이 있고, 형식주의가 있고, 인상주의가 있는데, 자, 맥락주의는 이러한 개념을 맥락주의라고 해. 자, 그런데 맥락주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한계라 그래요. 이런 걸 한계점. 그러니까 한계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주의의 문제점을 뭐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냐면 형식주의 비평이 나왔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그 다음에
인상주의 비평이 나왔어. 그러니까 가와 나는 지금 보시면 서술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까봐 서술 방식,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뭐를 봐야 돼? 지엽적인 내용을 보면 안 돼. 그거 봐야 안 나와 답이.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간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 같은 경우에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이 4번이에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죠. 대안. 그래서 자 가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 자 뒷시장의 샘이라는 작품을 왜 예술 작품으로 취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이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어쩌고저쩌고 뭐가 나왔어? 비평 이론이 나왔어 라고 했고 나에서는 뭐예요? 맥락주의 비평이란 게 유행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술 작품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좀 본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이 나왔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딱 보여서 4번이라기보다는 1, 2, 3, 5번이 너무 정답이 아니에요. 좀 역설적이지만 자 일단 1번 어디서 틀렸냐면 대립되는 관점들이 1번 수렴됐다. 수렴이란 건 뭐예요? 수렴은 만나는 거예요. 수렴은 만나서 동화되는 게 수렴이야. 아주 뭐 쉽게 생물학에서 수렴이 어떤 케이스냐면 나는 아빠 닮기도 했고 반은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런 게 수렴이에요. 여기 수렴되는 게 어딨어. 인상주의와 형식주의를 섞어놓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 자 다음에 2번 종합적 결론 도출하고 있지 않죠. 자 다음에 3번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5번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래 뭐 하나의 사례가 뭐 사례라고 셈이라는 게 사례일 수는 있지만 시대순의 나열은 없죠. 병렬적인 나열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고르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자, 보시면 자 지우고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미학은 뭐냐면 철학의 한 분야이다. 자 미학은 철학이래요. 근데 어떤 철학이냐면 미적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철학이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술의 정의래요. 얘들아 이 정의는 define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명제로 끝나는 자 그러니까 그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의롭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이 나오고요. 자 모방론은 그 재현을 말 그대로 그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거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낭만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낭만주의를 내가 여러 번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어 사실. 낭만주의의 반대가 얘들아 사실주의야. 사실주의. 그러니까 낭만주의 회화는 그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주로 이제 그 순정 만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순정 만화라는 걸 잘 모르니까 웹툰에서 왜 주인공은 참 예쁘게 그리고 그쵸 남자 주인공 되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게 그리지. 근데 나쁜 놈은 빌런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이잖아. 생긴 것도 나쁜 놈이고 그치 몸매도 나쁜 놈이잖아. 하는 짓은 더더욱 나쁜 놈이잖아. 야 그런 게 낭만주의야.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대상은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이런 방식 있죠. 이제 그런 게 낭만주의야.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얼굴을 그릴 때 사실주의적으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눈망울도 크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자기를 그리거나 자기 엄마 아빠를 그리라고 하면은 되게 가운데 센터에다가 크게 그리고 되게 눈도 되게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하게 코도 오똑하게 이렇게 그리죠. 그런 게 일종의 그 낭만주의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낭만주의 반대는 사실주의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모방론과 낭만주의가 자 대립이 됐는데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고 자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표현론은 뭐냐면 자 표현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술가의 마음이래요. 뭐야? 감정과 같은 관념과 같은. 그러니까 자 콜링우드 표현론에 따르면 어떤 게 예술 작품이냐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예술의 정의잖아. 그치? 어떤 게 예술인가? 과연 예술이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화두기 때문에 자 표현론에 따르면 이게 예술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창작하고 있다라는 감정과 마음이 있으면 예술 작품 이런 거죠. 자 반면에 여기서 형식론은 뭐냐면 멜의 형식론이 나오는데 자 형식론은 비평가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래요. 정의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미적 정서를 유발해야 된대, 비평가들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우리 제2군이 지점토로 뭐 예를 들어 똥을 만들어 빚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똥을 만들어 빚었는데 표현론에 따르면 이게 왜 예술이냐? 자, 제2군이 나는 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걸 정성껏 빚었다면 예술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론에 따르면 제2군이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지나가다가 보는 N군이 오 이거 예술인데 라고 느끼면은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내용이 되게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허접하잖아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뒷시장 셈 나왔고요. 자, 예술이다라고 정의된 이런 것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사이비 명제이므로 요 사이비란 말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하진 않아요. 사이비는 뭘까요? 사이비는 한자일까요? 영어일까요? 이게 한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사할 같을 사자예요. 이가 다를 이자고요. 비가 안일비예요.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뭐냐면 비슷한데 뭔가 다른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사이비 명제야?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다. 어떤 사실이야? 예술에 대한 정의는 자,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제는 사이비다라는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회의론이죠. 자,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회의론입니다. 회의론이란 건 뭐냐면 부정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의심스럽다 약간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의미하다. 무쓸모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제도론이래요. 니키의 제도론. 자, 제도론은 뭐냐면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차와 관례 또는 자격을 갖춰야 된대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려면 자,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절차 혹은 관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술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이 내가 배운 창작 활동을 그대로 자 재현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창작물이 예술 작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넘어갈게. 다음 단락. 자, 그러면 나로 가볼게요. 자, 역시나 이제 주요 비평 방법인데 비평이라고 하는 건 비판이 아니고요. 비판과 평가입니다. 비판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게 비평인데 자, 1번 맥락주의 비평. 맥락주의 비평은 뭐냐면 어떤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을 둘러싼 자 작가의 의도와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그게 맥락주의 비평이래요. 그러니까 맥락이란 말은 얘들아 앞뒤 상황을 보는 게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응용 문제에서 게르니카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문제 나온 게만 볼까요? 우리 5번 문제. 자, A를 보시면 A가 맥락주의 비평이죠. 게르니카라는 피카소의 작품이 창작이 됐을 때 이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을 모티프로 하는 거예요. 스페인 내전 때 자, 그때 정치 어떤 전쟁의 혼란 상황을 이제 묘사한 건데 참고로 그 피카소는 한국 전쟁을 모티브로도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피카소가 스페인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그 피카소 작품 막 보거나 감상하는 거 위험했었어요. 많이 잡혀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보면서 게르니카 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게르니카가 창작될 당시에 피카소의 의도, 그 다음에 당시의 스페인의 상황, 세계적인 정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론하는 걸 맥락주의 비평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쵸, 약간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축구도 좋아하지만 축구를 둘러싼 어떤 역사 뭐라든가 뭐 어떤 구단의 어떤 성격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관심을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뭐 이런 거래요. 자, 그래서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그러나 자 이렇게 담화 표시가 나오면 체크하시라 그랬고 자 자칫 외적인 요소 즉 작품의 본질적인 중점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 말 그대로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등등등 작가의 의도 같은 거를 자,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외적인 것에 너무 자, 치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다른 얘기 한다는 거죠. 게르니카를 보고 게르니카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등장했냐면, 자, 그래서 자, 형식주의 비평이 있고 인상주의 비평이 있대요. 자, 그러면 2번 형식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은 뭐냐면 이거 우리 문학 시간에 가르쳐 줬어. 작품만 보는 거예요. 그 작품 안에 있는 자,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가의 의도, 그다음에 그때 당시 창작 당시의 상황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와 작품 안의 스토리와 짜임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게 자, 이제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학에 적용하면 절대주의적 관점 이렇게 한번 배웠었어요.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도 배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이런 게 있대요. 외적인 요소 대신에 형식적 요소와 자,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 쉽게 말해서 뭐를 보는 거냐면 작품의 완성도를 이런 걸 보는 겁니다. 2018년에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가 이거 나왔었어요. 작품의 비평. 자, 그다음에 인상주의 비평은 자,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회의적이다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예측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내지는 좀 비관적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심스럽다.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의구심이 든다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자, 어쨌거나 자,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인상주의 비평은 자, 다른 관점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 즉 감상자죠. 비평가가 아니라 전문적인 비평가가 아니라 감상자의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감상자의 위주, 감상자 중심으로 비평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렇잖아. 남들은 왜 비평가들은 왜 막 혹평을 했는데 나는 재밌을 수도 있잖아. 비평가들은 후하게 점수 줬는데 나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뭐 그런 거죠. 뭐 나는 옛날에 반지의 제왕 나는 재미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그랬거든. 뭐 그런 거죠. 어벤져스가 뭐 재밌다라고 하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재미없다라고 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 꼬였구나. 재미없다라고 하지만 재미있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감상자의 중심으로 가는 것. 감상자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 얘들아, 인상주의가 그 소리야. 미술에서 인상주의가 그게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각각의 감상자들이, 얘들아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놔. 감상자 1, 2, 3가 있을 때 각각의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니네 나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어? 좋다라는 고마운 학생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극혐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기보다 보다 보니 정들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느끼는 거야. 그게 인상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상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주관적이죠. 자, 그래서 잘 봐. 어디선가 이렇게 객관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재심은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주관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지금 이것도 봐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 야, 이거 주관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선가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모든 비문학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자, 대립항이 나옵니다. 대립항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자,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것들 봤는데 자, 보면 아마 이거 쌤이 자, 이거는 자, 연습 파트 문제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번 문제라고 돼 있는 거. 자,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의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 자, 왜 1번인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모방론자는 아리스토텔레스 모방론자는 자,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재현해내는 게 그게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지? 맞죠? 자, 근데 봐봐. 변기를 가져왔어. 변기에다가 자, 샘이라고 제목 붙이고 지 이름 쓴 다음에 전시해놨어. 그럼 예술 작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방론자 관점에서는 이거는 모방이 아니라 실물을 갖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닌 거죠. 자, 이런 거 생각해봐. 초등학교에서 엄마 얼굴 그려오기, 아빠 얼굴 그려오기를 했어. 스케치북에 그렸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겠다라고 했어. 근데 어떤 애가 엄마 얼굴을 그려와야 되는데 엄마를 데리고 왔어. 실물을 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이 아니죠. 이해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논리 논증에서 자주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사과가 있으면 사과랑 과일이 있어. 어느 게 더 카테고리가 크냐? 과일이 더 카테고리가 크죠. 자, 이런 거죠. 사과는 과일인데 모든 과일이 사과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과는 과일일 수 있는 필요 조건이고요. 반대로 과일은 사과일 수 있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모든 과일은 사과밖에 없어. 그러면 이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사과는 과일의 모두이고 또 과일은 사과밖에 없기 때문에 원소를 하나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동딸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의 딸은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꼬로 엄마 아빠의 딸인 거죠.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필요 충분 조건이냐? 아니지. 변기가 한두 개야? 집집마다 다 있잖아.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모든 변기가 다 예술품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자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어? 자,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비평문. 자, 요 문제가 있는데 요것도요. 자, 요거는 그냥 해설만 요것만 할게요. 자,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자, 컬링우드는 뭐였었어? 표현론이죠. 예술가의 마음이 중요해. 이런 거였었고요. 디키는 제도론이죠.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과정을 거친 것만이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했고요. 자, 태는 맥락주의입니다. 작품을 둘러싼 작가의 의도, 환경을 보는 거고요. 자, 프리드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자, 그다음에 프랑스, 이름이 프랑스입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인상주의예요. 그렇죠? 자, 감상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형식주의 뭐였었어요? 자, 정의 내릴 수 없다. 자, 뭐 이런 거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2번. 자, 2번 보시면 자, 2번 여기서 보면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을 언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주인이 화가이다. 작가의 의도를 추론하면 안 되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맥락주의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쏟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되고요. 마지막, 자, 이 문제까지 보고, 자, 이제 게르니카. 자, 이게 게르니카입니다. 자, 여기 설명돼 있어요. 자, A는 그래서 뭐냐면, 자, A는 맥락주의. 자, A는 맥락주의고요. 왜 맥락주의야? 자,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그러면서 히틀러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B를 보시면, 자, 이 작품 안에서만 집중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표현주의. 자, 인상주의가 됩니다. 자, 인상주의 비평이죠. 자, 왜냐면 B 니은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땐 뭐 이게 뭔가 싶겠지만, 자, 그러면 자, 틀린 걸 고르는 건데, 틀린 거. 자, 정답은 자, 3번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했다. 이거 뭐야? 이거 맥락주의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 A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쵸?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작가의 심리를 추론하지 않습니다. 감상자의 느낌, 주관적인 느낌과 정서, 감정 이런 거를 보는 거지. 그쵸? 작가의 의도나 배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